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학원에서 중급반, 실전반, RC 담당하고 있는 강상미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어요. 시험 보는 거 어떠셨어요? 시험 보는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쵸? 근데 오늘 문제가 살짝 어려워서 여러분이 약간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hackers.co.kr 사이트 들어가서 더 많은 정보들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험 어떠셨나요? 저는 RC 난이도는 중상, 많이 어려웠다고 봐요. 세븐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 파트 5, 6도 물론 배운 내용 안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배운 내용들을 정말 문장을 좀 잘 끊어서 봤어야 됐다든지 아니면 어휘 문제도 많이 해석을 잘 해봤어야 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으로 느끼시기에는 평소 때보다 살짝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험 전체 난이도 어떠셨나요? 제가 보는 전체 난이도는 중상. 많이 어려웠어요. 파트 5, 6도 좀 어려웠고 7도 많이 어려웠고 파트 5, 6는 어휘 문제도 어려웠지만 문법 문제에서도요. 이게 무슨 자리지? 형용사 자리인가? 동사 자리인가? 약간 우리를 혼돈이 오게 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 분포 한번 보시겠는데요. 문법 문제 12문제 줬어요. 파트 5에서 10문제 줬고 파트 6에서 2문제 있었고요. 동사 문법 문제가 4문제. 파트 6에서 지문 하나당 1문제씩 줬죠.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읽어봤어야 됐던 그런 문제들이었고 어휘 문제 역시 요즘에는 제가 수업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법 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어휘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어휘 문제 많이 줬고요. 파트 6에서도 4문제 나왔지만 파트 5에서 12문제씩이나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을 좀 힘들게 했던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은 이 어휘 쪽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구분하는 문제들 요 근래에 글쎄요. 지난달만 해도 6문제, 7문제 이 정도만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약간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근데 이쪽 부분을 좀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하는 공부는 뭐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접속부사인지 그리고 뭐뭐에 관하여 에 해당하는 단어들 많이 외워놨던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공부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쪽 부분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문장 삽입 문제 언제나 그렇듯이 4문제 들어가 있었고요. 품사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수거로 봐도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그런 구문인데요. Be sure to do 해서 뭐뭐 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구문으로 쓰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부정사랑 같이 붙여줬지만 저 뒷부분에 대절로 문장이 따라 붙을 수도 있고요. 지금 be sure to do 해서 동사를 비동사로 줬지만 이쪽을 make sure to do 그럼 make sure to do라는 말도 써도 되나요? 아니, make sure 다음에는 항상 대절만 오고요. be sure 할 때는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고 대절도 올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초반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여러분을 조금 헷갈리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items,는 주어고 주어가 나왔으니까 바로 뒷자리 동사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얘가 만약에 동사였으면 뒤에 있는 cannot be는 어떻게 보려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동사가 따로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보셨으면 안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items, 아이템을 주어로 보셨어야 됐고 cannot be, 이게 동사. 그럼 빈칸부터 사실은 not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14 days까지는 앞에 있는 아이템을 꾸며주는 말로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 자리에 동사를 그대로 써버리면 됐다 안 됐다? 안 돼. 동사에 해당하는 거 다 빼야 되고요. 지금 형용사 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returned.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border on 이라는 표현을 몰라서 틀리셨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border on 하면 무슨 뜻이냐? 어디 어디에 경계에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근접하다. 어디 어디
경계에 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못 알아보셔서 on 뒤에는 부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 border on을 하나의 표현으로 보셨어야 됐고요.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arrogance, 명사가 왔어야 됐겠죠.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Manager's refusal. 매니저가 우리 관리자가 뭘 거절하죠? Listen to any suggestions. 제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데요? 점점 거만함에 이르고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인 건데요. border on, 어디에 근접하다, 어디에 경계에 달하다. 이래서 이 표현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사실 한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언제나 오형식 동사 수동태들 문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보자마자 입에서 탁 떠오르는 구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죠? 맞아요. be expected to d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뭐 할 것 같아요? 더 좋게 해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뭘 좋게 해주는데요? System security, 보안이랑 그 다음에 reduce errors, 에러도 줄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러분, 오형식 동사들은 I, 내가, expect, 예상해요. 뭘 예상하죠? The weather, 날씨요. 날씨가 어쩔 것 같은데요? To be nicer, 더 좋아질 것으로 예측돼. 해서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꼴로 목적보호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어였던 날씨가 주어로 나와요. 그러면은 동사는 어떻게 되냐? 수동태로 be expected. 바뀌고 나서도 그 뒤에 투부정사가 그대로 따라붙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구문을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허락하다, 요청하다, 예측하다. 허락하다 뜻 가진 동사들 뭐 있죠? permit, be permitted to do. 뭐뭐 하기로 허락이 된다. be allowed to do, be enabled to do. 이런 구문들. 요청하다도 그렇습니다. be asked to do, be required to do, be urged to do, be reminded to do. 뭐뭐 하기로 요청이 돼요. 요청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측하다 마찬가지예요. be supposed to do, be expected to do, be scheduled to do, be anticipated to do.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이 오형식 동사로 굉장히 잘 쓰이는 동사들이고요. 수동태가 됐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부정사가 뒤에 붙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꼭 외워두기로. 우리를 어렵게 했던 어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휘 문제 보세요. CEO의 스피치가 was cut off. 잘려버렸네요. 어떻게 잘렸죠? 자, 왜 잘렸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When the fire alarm went off. 갑자기 알람이 막 울어서. 그러면 어떻게 스피치가 잘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런 단어가 필요하겠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abruptly라는 단어예요. 자, 지금 저거 말고 reflectively. 이 단어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reflect는 원래 반영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여러분 reflective는 언제 쓰는 말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럴 때 씁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너는 왜 어쩔 때는 반말을 하고 어쩔 때는 존댓말을 해? 혹은 누구한테는 반말을 하는 것 같던데 나한테는 왜 존댓말을 해? 하고 물어봤더니 챗 GPT가 저한테 줬던 답변이에요. If someone is polite, 누군가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I tend to respond softly. 나는 부드럽게 그리고 reflectively. 원래는 사색에 잠겨서 이런 뉘앙스로 쓰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patrons. 자, patrons라는 단어는요, 고객님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단골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후원자, 돈을 대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에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후원자 아니고 고객님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20분 이상 늦게 온 사람들이에요. 오페라가 시작되고 나서 20분 이상 늦게 온 사람들은 should wait, 기다려야 돼. 어디서 기다려야 돼? 로비에서. 이 말을 하는 건데 선생님 로비는 1층이니까요.
1층은 on the floor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on the lobby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로비는 방 개념으로 봐요. 전 항상 in하고 on이 헷갈릴 때는 뭘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느냐? 육면체를 그릴 수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박스를 그릴 수 있냐? 박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냐? 그러면 in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층 같은 경우는 박스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in하고 on을 구분할 때 항상 상자를 그릴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로비는 방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정답 뭐예요? in the lobby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전치사 문제였고, 사실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저 that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많이 배우죠? 명사절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아니면 뭐 부사절에서 in that이나 now that 같은 거에 이제 같이 붙어 있는 that, 이런 걸로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저 that을 보자마자 접속사인가? 명사절? 관계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였냐 하면 that recent trends, 그 트렌드, 저 트렌드라는 단어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인 that이었어요. 지시 형용사. 트렌드라는 단어를 꾸미는 형용사로 나온 거고, 지금은 문장은 The company has decided to diversify. 회사가 다양화하기로 했어요. 문장은 저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치사가 필요했던 자리고요. In order to의 to는 무슨 to? In order to do. 뭐뭐 하기 위해서는 to 부정사예요. 저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하나 더, rather than. 이거는 뒤보다 앞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하고 조금 맞지가 않고. 누가 돼야 돼요? In light of. 자, 이 단어를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참에 꼭 외우도록 해요. 뭐뭐에 비추어, 뭐뭐를 고려하여,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파트 5, 6에서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문제고요. 파트 7에서는 꽤 잘 보입니다. 파트 7에서 지문 안에서는 잘 보이는 그런 구문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되는 수거예요. 오늘 같이 외워보세요. 최근 마켓 트렌드에 비추어 우리 회사가 프로덕트 라인을,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기로 했어요. 또 전치사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The company issued a statement. 자,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명서? The recent changes. 최근 변화. 변화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전치사를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With regard to. 저것도 많이 안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또 뭐 있을까요?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 또 뭐 있을까요? In regard to로 나올 때도 있고요. With regard to로 나올 때도 있고요. 뭐뭐에 관하여. Pertaining to. 뭐뭐에 관하여.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하여. 이 뭐뭐에 관하여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들은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들이에요. 꼭 하나도 빠짐없이 한 통으로 같이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4일 파트 7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파트 7을 가르치는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난이도는요. 중중상 잡아봤습니다. 최근의 추세들 중하, 중하 찍었다가 중상 두 번 찍었다가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약간 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중으로 잡으려다가 중중상. 왜냐하면 삼중지문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 자, 봅시다. 일단 패러프레이징 전반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편이었고 어휘도 특별히 이 단어에서 뭔가 긴장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단어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단순, 무난. 그리고 이중 지문도 연계 문제가 상당히 평범. 누구든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자, 그리고 삼중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서 선생님조차도
한 번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근거들을 좀 찾아내야 했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을 한 건 사실 시험장을 나오면서 복도에서 학생들의 그 바이브를 느꼈을 때는 상당히 경쾌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난이도가 괜찮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건 사실 어떤 분들이 좀 걱정이 됐었냐면 왜 여러분 좀 토익 공부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제 순서를 파트 1, 2, 3, 4, 뭐 else는 어쩔 수 없고요. 5, 6, 7에서 이제 순서를 좀 조정해도 된다, 재구성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팁을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는데 선생님 이거 꼭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저는 연계부터 풀면 안 돼요. 막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저는 보통 순서를 바꾸는 건 사실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 안전빵으로 가시려면 파트 5, 6, 7 그냥 순서대로 가시되 최대한 그냥 쭉쭉쭉쭉 풀어가는 게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오래 지체케 하는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가기. 그래서 순서대로 큰 틀에서는 가되 이제 스킵을 하는, 전략적으로 스킵을 하고 좀 더 집중하고 스킵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보는 편이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순서를 좀 재구성해야 되는 분들이냐면 속도가 좀 느리지만 연계 지문을 상당히 잘 푼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제 뒤에서부터 푸는 것도 제가 가끔 권해드려요. 근데 전반적으로 모두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풀어라라는 건 절대로 안내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분들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풀었던 분들, 나는 연계를 잘하니까 이제 3중지문부터 거꾸로 가볼까, 그리고 마지막에 단위를 풀어볼까라고 그렇게 도전하셨던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약간 3중지문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최근의 추세와는 다르게 얘가 평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멘탈 좀 나가시면 그 이후의 스텝도 꼬이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네, 앞으로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내가 그래 먼저 풀긴 풀 거야. 하지만 예상했던 난이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 쭉쭉쭉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한 문제 너무 오래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빨리 넘어가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됐었다.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수월한 이번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중 또는 중중상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그 다음 일단 질문 유형 한번 살펴볼게요. 주제 목적 네, 늘 그렇듯 5문제, 대여섯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어느샌가부터 추론 문제가 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추론 문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what is concluded about what 해서 요 명사에 대해서 무엇이 결론나지는가라는 형태는요, 사실 추론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롭게 잘 나오고 있는 패턴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하원칙 거의 비슷비슷하죠. 육하원칙이 특정 키워드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수월한데 추론 문제도 추론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지 사실 여기 키워드가 있는 유형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네, 풀만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출과 네, 멘션 문제를 기준으로 멘션과 not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도 파악 2개, 동의어 2개 나왔죠? 자, 그 다음 지문 유형 살펴볼게요. 일단 웹페이지가 2개 나왔어요. 하나는 양식 스케줄표, 그리고 하나는 후기를 보여주는 인터넷 웹페이지가 2개 보였습니다. 광고 하나, 그리고 메시지 대함은 늘 그렇듯 2개, 공지 2개, 회람 하나, 그리고 기사 하나, 안내문 하나, 이렇게 이메일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메일 편지가 없었네요. 자, 연계 지문 볼게요. 연계 지문은 이메일과 스케줄, 이중 지문 하나, 그 다음에 이중 지문 2번째는 announcement와 이메일. 그 다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양식이죠. 여기도 사실은 표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양식이 등장한 건 여기, 그리고 얘도 일종의 양식, 목차. 어떤 출판물의 목차 페이지였어요. 그 테이블이 아닌 거 아시죠? 목차, 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과 스케줄 조합, 그 다음에 공지와 이메일, 그 다음 웹페이지, 양식 2개의 고객의 리뷰,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글의 이메일, 그리고 네, 그 출판물의 목록, 그리고 목차, 그 다음에 기사, 이메일 2개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이제 동의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의어 2개 중에 첫 번째 거 살펴볼게요. appreciate. 결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렇죠? thank you for your blah blah blah. 당신의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I appreciate it 라는 표현도 많이 써서 appreciate은 저도 수업 시간에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는 당신의 노고에 대해서 당신의 hard work을 appreciate 한다.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적인 의미가 있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그거 다 알아보아. 우리가 너의 그 노고를 다 알아보고 있어. 인정해주고 있어. 이런 느낌으로서의 감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acknowledge, recognize가 알아본다.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이 value라는 동사로도 paraphrasing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understand, 얘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인데요. 인지적인 이해 이런 건데 조금 무리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의미까지는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너의 hard work을 이해한다. 자칫 콩글리시적으로 네 맘 다 이해해 이렇게 약간 위로하는 어떤 메시지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다음 position 한번 가볼까요? position을 명사로 쓰면 일단 네, job position 회사 맥락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we have several positions that we can offer you right now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당신에게 offer 해줄 수 있는 몇몇 자리, 일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position 많이 쓰죠. 그때는 job이죠, job. 일자리니까 job입니다. location. 이 location 자체가 이 포지션이 어떤 위치라는 의미로 쓸 때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치로 쓸 때 가볼까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부적절합니다. 자, the map shows the position of emergency exits. 그 지도가 그 비상구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이때는 위치예요. 그래서 location, spot이라는 표현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location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색깔이 다른 이유는 얘는 동사로 쓰였다. He positioned the printer next to the computer. 해석하면 그는 그 프린터기를 컴퓨터 옆에다가 포지션, 위치해뒀다, 배치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랬을 땐 arrange, placed, 장소에 두다 이런 느낌, 위치시키다 이런 의미로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얘도 나온 적 있어요. 동사로도 나온 적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araphrase 표현도 살펴볼게요. 오늘 paraphrasing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지만 몇 가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The exhibit features paintings from 자, 빅토리아 시대 아시죠, 여러분? 빅토리아 시대. 그 서양의 빅토리아 시대가 있어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사람들을 통제했다고 해야 되나? 네, 사회적인 규범이. 자, 빅토리아 시대부터 모던 에라.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회화나 예술의 사조가 있었을 텐데 그 exhibit features 그 전시는 빅토리안 에라부터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그림들을 다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밑에 이 빨간색 표현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으신가요? 자, 그 전시는 다룹니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multiple time periods로부터의 예술 작품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예술 작품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고, 자, 빅토리아 시대부터 modern era면 딱 이 두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의 모든 사조들을 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multiple time periods, 아주 다수의 그 시기들로부터 나온 artwork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면 confederation은 연방 이런 뜻인데요. 보통 confederation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미국보다는 캐나다를 생각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캐나다에 그러니까 건국 시기 정도 돼요. 연방인데 연방 체제로 시작된 캐나다의 초기 국가의 이제 그 형태를 Confederation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생뚱맞았는데 오늘 From Confederation to Today 그러니까 캐나다를 여기 굳이 얘기 안 해도 캐나다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 지문 안에서. 그래서 지금 캐나다 건국 초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라는 어떤 이것이야말로 multiple time periods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오늘 이 단어가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얘기다 보니까. 자, 그다음 paraphrase 두 번째. Not only see the products but also feel them. 이 제품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느끼기도 할 수 있다. 느끼기도 하세요. 뭐 이런 거죠. 느껴보세요. 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느껴보세요.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paraphrasing 할 수 있을까요? 쇼핑의 경험을 좀 더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punctual.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딱 지키는 거 punctual. function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function 쪽은 뭐죠? 기능입니다. 기능. 자, punctual은 시간을 엄수하는 거고 punctuality 그러면 시간 엄수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딱딱 정각에 맞추는 거, 제 시간에 맞추는 거 promptly. 네, 얘도 시간 딱딱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정각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In a timely manner 하면 시기적절하게.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 이건 명사형입니다. timely라는 단어의 명사형. 시기적절성, 시기적으로 정확함이 되겠죠. punctuality하고 통하겠죠. without delay는 지연 없이 시간의 정확성, 엄수와 연결되겠죠. 그 다음 carrying carriage for the guitar. 우리가 기타의 carrying cage 하면은 그 운반하는 케이스예요. 운반용 케이스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equal 관계를 쓰지 않았고 포함 관계를 썼습니다. 포괄어란 얘기인데 자, 기타의 그 운반할 때 쓰는 운반용 케이스는 무엇으로 포괄화될 수 있다? storage container. storage container 무슨 뜻일까요? 보관용함 정도 되겠죠. 보관함. 보관할 때 이제 컨테이너 거기 담는 어떤 용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storage container가 상위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물건을 담아서 일단 캐리를 막 하려면 일단 통에 담아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관함에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관함에 넣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carrying cage는 storage container 하위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 정도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 extensive experience in sales. 세일즈, 영업에 있어서의 아주 광범위한 경험은 그 영업과 관련된 경험인데 advance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발전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extensive는 뭔가 광범위한 의미예요. 넓은. 그리고 advanced는 수준이 높고 더 깊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더 깊은 수준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급, 더 발전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깊이의 느낌 또는 그 수준의 하이 레벨이다라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얘는 이제 광범위하다. 뭔가 넓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정교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 사실 토익에서 우리가 영업에 있어서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발전된 영업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일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영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